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전 문제풀이 34강 시간으로서 331번부터 34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33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331번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는 이를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원상회복해서 보내야죠. 2. 수인이 여러 명이 공동으로 물건을 임차한 때에는 연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맞습니다. 3.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해당되는 숙박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맞고요. 4.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이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맞고요. 5번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 부담합니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부담합니다. 이거는 민법 제623조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이게 틀렸네요.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3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임대인의 동의는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동의하든 동의 안 하든 상관없이 그 임차인하고 또는 상대 그 양수자 또는 전대하려는 자하고 계약만 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양도나 전대 같은 경우 그 둘 사이에서는 유효하지만 임대인이나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입니다. 왜?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으니까. 이거 틀렸고요. 두 번째,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임대인에 대하여 불법 점유가 된다. 그렇죠. 불법 점유가 됩니다. 자, 이 불법 점유가 되는데, 왜냐하면, 임대인 같은 경우는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해서 임차인에게 반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과의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는 한 직접 자기에게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 아울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할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죠. 민법 제630조에 나옵니다. 전차인은 즉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보호한다. 즉 임대인 보호 규정입니다. 맞고요. 5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죠.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은 332번에 틀린 것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자기 소유의 건물을, 자, A는 B에게 임대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B는 A의 승낙을 얻어, 자, A의 주인의 승낙을 얻어 갑 건물을 C에게 다시 이번엔 전대하였습니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한 경우입니다. 1. 각 건물이 C의 기책사유로, 자, 전차인 기책사유로 소실되어 C가 A에게 각 건물을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A는 C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임대인 보호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전차인은 민법 제630조에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해 놨기 때문에 C. 전차인 기책사유로 소실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각 건물이 C의 기책사유로 인하여 소실되어 C가 A에게 각 건물을 반환할 수 없게 되었으나 B는 C에게 선임 감독에 대한 과실이 없었다. 자, B. 임대인의 선임 감독에 대한 과실이 없었어요. 무과실인 경우. 이런 경우 A는 B에 대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임차인에게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있을 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설명해 놨고요. 3. 각 건물이 B의 규칙사유로 인하여 소실되어 B가 A에게 각 건물을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A는 B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B의 규칙사유, B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실된 경우니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4번. 각 건물의 지붕이 강풍으로 인하여 붕괴된 경우 C는 A에 대하여 각 건물의 수선을 청구할 수 있다. 자, C.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각 건물의 수선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없다.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우리 민법은 임차인 보호 규정보다는 임대인 보호 규정으로서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해 의무를 부담한다. 이 규정은 있어요. 민법 제630조에. 그러나 이런 경우처럼 각 건물이 집으로 강풍에 인해 붕괴된 경우 C는 A,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각 건물의 수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임차인한테 요청을 해야죠. 틀렸습니다. 자, 5번. A, B 간의 임대차 계약과 B, C 간의 전대차 계약이 동시에 만료되어 C가 A로부터 각 건물의 반환을 청구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반환하여 B에게 각 건물을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B는 C에 대해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민법 제630조에 나오는 규정입니다. 전차인 임대차 계약과 전대차 계약이 동시에 만료된 경우에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반환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고요. 다 오고 하나만 X. 자, 틀린 걸 고르니까 333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34번.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후 6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자, 비용 상환 청구권은 6월 이내에 청구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임대차 종료 후가 아니라 임대차 종료 후에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입니다. 자, 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자, 틀렸고요. 두 번째,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액이 2년이 넘은 경우 해지가 가능하다. 여기 2년이라고 안 하고 기라고 합니다. 2기가 넘은 경우 해지가 가능하다. 틀렸고요. 왜냐면 토지 임대차는 보통 그 기간이 연도로 나가고 건물 임차는 보통 달, 월수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기간으로 얘기해 줘야 됩니다. 3. 지상권에 있어서의 지료의 지급이 지상권은 지료의 지급이 필수 지상권 성립 요소는 아니에요. 그러나 임대차에 있어서는 반드시 차임의 지급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4.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 기간 만료 후에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에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조건이 하나 빠져 있죠. 이 사이에 뭐가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냐면 임대 기간 만료에 그 목적물의 가액의 증가가 현저한 경우에 하나요. 그래서 현저한 경우에 하나요. 요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틀린 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번. 임차인과 전세권자는 다 같이 목적물에 투입한 필요비 및 유익비 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은 필요비, 유익비 다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자는 필요비는 할 수 없고 유익비만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전유, 필무 이런 식으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다 X고 하나만은 옳은 것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3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35번. 임대차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적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자, 강행 규정이니까 당사자 쌍방의 임의적 약정에 의해서 변경시킬 수 없는 거를 말합니다. 근데 볼 수 없는 거니까 임의 규정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임창물, 목청물 일부 몇시 임차인의 차임 감액 청구권. 강행 규정 맞고요. 경제 사정의 변동 시 임차인의 차임 감액 청구권에 관한 규정 역시 강행 규정입니다. 3.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 요거는 서로 쌍방향 특약으로 이거는 특약 배제가 가능합니다. 즉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 아니죠.
4. 차임 연체 시 임대인의 해지권에 관한 규정 역시 강행 규정 맞고,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대한 규정 강행 규정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임의 규정 X. 자,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것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3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임대차가 종료해야 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고요. 3.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방향 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맞습니다. 4번, 적법하게 전제된 경우에는 전차인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고요. 5번,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죠.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에 의해서 부속된 건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X.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336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37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7번. 갑은 자기 소유의 신축 건물 공부상 용도는 음식점입니다. 을에게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천만원 임대하고, 자, 을이 임차인입니다. 을은 갑의 승인하에 건물의 개축 등을 할 수 있으나 임대차 기간 종료 시에 원상 회복하여 명도하면, 명도는 건물을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부속물 매수는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자, 원상 회복, 유익비, 비용 상한 청구는 무효로 한 겁니다. 배제하기도 특약한 거, 그건 유효해요. 그러나 부속물 매수 청구는 하지 않는다고 특약했어도 이거는 무효이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 청구는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원상 회복하기로 해서 명도하기로 했으니까 비용 상한 청구권은 인정을 안 하고, 자, 그걸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 주방시설, 건물 구성 부분에나 독립성이 인정된, 자, 독립성이 인정됐다는 얘기는 뭐다? 이거는 바로 부속물입니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무효해요. 법에서 강행 규정으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주방시설, 갑의 동의를 얻었잖아. 그러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나 비용은 청구할 수, 원상 회복 시의 비용 부분, 유익비, 상한 비용 이런 것들은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설치 비용을 지출하여 음식점을 개업했으나 영업이 부진하자 임대차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음식점을 폐지하고 사용 수지하지 않고 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1번, 을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갑의 건물 명도 청구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고, 다만 뭘 주장할 수 있다? 동시이행 관계를 주장해서 동시에 서로 반환하자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유치권은 상관이 없습니다. 틀렸고요. 두 번째, 을이 주방시설의 매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갑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해야 한다. 토지 임대차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는 계약 갱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임대차의 경우에 부속물 매수는 그 계약 갱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요구 안 해도 됩니다. 틀렸고요. 3번, 을이 갑에게 임대기간 만료 이후에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자, 지금 보면 임대기간 만료 후에 음식점을 폐쇄했어요. 얻은 게 없잖아. 부당이득이 없는데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의미가 없죠? 틀린 겁니다. 자, 을이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하면 원칙적으로 부속물 매수 대금 지급 의무야 부속물 인도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맞습니다. 이 질문은. 5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인정되므로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되도록 인정된다.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십시오. 을의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이제 임대차가 해지되면 계약갱신 청구권도 없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없어집니다. 틀렸죠. 다 X고 하나만 O. 그래서 337번은 옳은 것을 고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38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8번. 갑은 자기 소유의 X 상가 건물을 을에게 임대인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4억 원에 임대하였다. 임대차 기간 중 을은 X 건물에
유지비 200만 원. 자, 유지하는 비용이니까 이게 필요비입니다. 필요비. 자, 계량비 800만 원을 지출하고 계량비니까 건물을 고쳤다는 얘기죠. 자, 건물을 고쳤으니까 이건 유익비가 되는 겁니다. 필요비는 200만 원, 유익비는 800만 원을 지출하고 그 후 갑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시키지 않은 채 X 건물을 병익에 양도하였다. 그냥 병익에 판 겁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이 경우 병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을은 갑에게 임대차 기간 중에도 유지비 200만 원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유지비는 필요비이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 중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두 번째, X 건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병에 대해서 자, 병이 X 건물을 반환해요. 임차인에게. 그럼 임차인은 을은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 아니라 누구요?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죠. 임차인의 정식으로 이하여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틀렸죠? 점유자라고 그랬으니까. 3. X 건물의 구성부분 일부가 파손되었지만 저렴 용이하게 수선될 수 있어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인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렇죠. 일부 파손돼도 저렴 용이하게 수선될 수 있을 때는 임차인이 고쳐서 쓰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4번 임대차 기간 중에는 을이 갑에 대하여 계량비 800만 원의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이 계량비는 유익비이기 때문에 임대차가 종료하고 그리고 그 목적물을 인도했을 때 임대인이 목적물을 받았을 때 그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5. 을은 임차인의 비용 상한 청구권에 기하여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저한 때에는 갑에게 유익비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현존한 때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가액의 유익비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법의 규정입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구하니까 338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39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9번 임차인의 유익비 상한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비교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부속된 물건이 건물, 기타 공정물의 구성 부분이 되면 자,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면 유익비 비용이 되니까 유익비 상한 청구권의 대상이 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면 부속물이 되는 거예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민법제 646조와 626조의 규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이나 공작물에 부속한 경우나 임대인에게서 매수한 경우로 한정되지만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그러한 게 없다. 맞습니다. 3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으며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입니다. 그러나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약정에 포기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라는 얘기죠. 맞고요. 4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유익비 상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이라는 거는 자, 지금 건물을 우리가 임대했다면 임차했다면 그 건물과 직접 관련이 되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익비는 건물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인정이 되고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정되고 반대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부속물이 건물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다. 건물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거꾸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틀렸습니다. 5번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하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는 그와 같은 제한이 없다. 맞습니다. 민법 제654조와 617조에 있는 규정입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339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0번 차임 증감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1번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목적물에 대한 공과금, 건물가격 등의 인상으로 임대료 변경 요인이 발생하면 임대인이 1개월 전에 임차인의 통지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를 제기할 수 없다는 약정은 무효이다. 그렇죠.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편변적 강행 규정에 의해서 맞습니다. 두 번째, 차임 증감 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28조의 규정은 월세가 있는 임대차에만 적용되고 보증금인 채권적 전세금만 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건 틀렸습니다. 다음 3번.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을 증액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은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시인의 측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번. 차임 감액 금지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그렇죠. 차임 증액 금지는 효력이 있어요. 차임을 증가시킨다는 건 임차인을 금지했으니까 보호하는 규정인데 차임 감액 금지는 이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임차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652조에 의해서. 5번. 차임의 증액을 청구했을 때, 증액을 청구했을 때 그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효력은 청구 시에 발생한다. 맞습니다. 소를 제기해도 판결 시간이라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을 청구했을 때 그때 발생하는 겁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옳지 않은 것이니까 340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34강 시간이었고 331번부터 340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오늘 문제 푸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